서울 부동산 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집값 흐름을 보면 코로나 때 많은 급등이 있었고요. 그 이후 긴축 시기 때 폭락을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약간 꼬리 말아 올린 게 보이죠. 그래서 1년치를 보면 23년 7월부터 이제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상승폭은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환되었다의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월도 조금 더 크게 상승했고 9월도 좀 더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가을장이 오면 더 크게 상승할 것 같으니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제 조치가 취해졌죠.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50년 만기 대출을 일부 축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까는 이제 가을장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떻냐? 첫 번째 제가 제일 중요한 게 고평가냐 저평가냐, 그리고 공급 물량, 그리고 수요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봤을 때는 전세 대비 저평가 지수는 마이너스 23%니까 유의, 그러니까 고평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고평가 23.4%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소득 대비 저평가를 봤을 때는 전체 지수를 보면 평균이 이제 17.2인데 지금은 23.3이니까 여전히 이제 고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 고점일 때는 이제 27 정도 고평가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3분의 1 정도 고평가가 빠지고 나니 다시 이제 조금 반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울 사람들이 집을 살 때 혹은 서울 집을 살 때 여전히 비싸다라는 인식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세가율도 보면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대출을 끼고 집을 사기에도 주택 구매력 지수를 보면 여전히 절반 이하죠. 바닥 찍고 오르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고, 또 전세를 끼고 집을 사자니 전세가가 받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매하는 데 따라서 일단은 어려움이 많은 거는 사실이다. 자, 그리고 입주 물량을 보면 서울은 입주 물량이 작아요. 근데 서울은 예전부터 입주 물량이 많을 수가 없는 도시예요. 자, 하나 보면, 자, 서울의 90년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입주 물량이 많았을 때가 99년도에서부터 한 2004, 5년도까지가 물량이 많았고, 그 이후로는 항상 물량이 좀 작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하락장을 보면 요 시기도 하락이 있었죠. 2010년부터 한 2013, 12 정도 시기까지도. 그래서 서울은 입주 물량이 도시의 특성상 많기 힘든 도시다. 왜? 인구는 많은데 땅은 작기 때문에 뭔가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야지만 입주 물량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 정책은 항상 서울의 공급도 공급이지만 수도권에 공급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입주 물량보다 중요한 거는 수요다. 그래서 수요를 측정하기 위한 좋은 지표로는 미분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을 보면 최근 1년치 보면 23년 3월 달에 이제 미분양이 많았다가 이제 급감을 하게 됩니다. 요때 이제 정부 부양책이 있었죠. 그리고 여전히 미분양은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게 1년치를 보면 평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이제 전체를 보면 사실 이제 평균 천호 대비도 되게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서울은 역사적으로 이제 외환위기가 있을 때 말고는 미분양이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미분양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매물량도 보고, 자, 거래량이나 매물량을 볼 때는 제가 지인지수를 많이 보거든요. 자, 지인지수를 보겠습니다. 서울 이제 부동산 지인에서 거래량에 들어옵니다. 자, 지인의 시세도 소폭 상승하고 있죠. 전세가도 소폭 상승하고 있고, 저는 시장 강도는 많이 보지 않으니까 닫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지인의 거래량을 보면 좋은 게 이제 이게 평균 거래량이고 이게 당해 월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평균 거래량보다 당해 월 거래량이 많은 요럴 때가 이제 상승장이고, 평균보다 낮은 요 시기 있죠. 요 시기가 이제 하락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하락장이었고, 그리고 여기가 딱 이제 어느 정도 계속 바닥을 치고 내려가고 있었죠. 그리고 요때부터는 조금 오르긴 했으나 평균보다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그리고 이제 23년 7월 달 거래량 많았고 23년 8월 달 거래량 많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23년 9월 달인데 지금 23년 10월 10일 기준이거든요. 10월 10일 기준이다 보니까 아직 신고
가 다 안 된 거는 있을 거예요. 한 달 이내로 신고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래량을 보면 이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34% 수준. 그래서 평균 7,000건 중에 서울은 평균 이제 7,000건이 거래량인데 23년 9월 같은 경우에는 2,40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34% 수준으로 여전히 이제 낮게 거래가 됐어요. 34% 수준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3년 2월 달 분위기 안 좋았죠. 요때도 39%였습니다. 그리고 23년 1월 달이 23%, 23년 2월 달이 39%, 23년 3월 달이 이제 37%니까 23년 9월 달이면 2월 달과 3월 달 사이 정도 되죠. 그래서 거래량이 좋게 치고 오르고 있다가 9월에는 많이 감소했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세는 오르는데 거래량은 감소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상승으로 간다? 아니다. 아직 상승으로 가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하다. 이래 말하는 게 양분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분양을 보면 이제 신축의 수요를 보면 미분양은 미분양은 많이 줄었었죠. 요때 늘었다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시장, 청약시장부터 해서 분양시장까지는 훈풍이 불었지만 기축시장은 이제 여전히 좀 받쳐주지 않구나 이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를 보겠습니다. 자, 심리를 보면 부동산 심리. 자, 일단 매도 심리를 보면 매도 심리가 22년 12월 달에 82.9로에서 정점을 찍고 지금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제 많이 감소했다라는 거는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집을 팔고자 했다가 매물을 걷어들이겠죠.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이것도 8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시 올라버리고 있어요. 지금 살짝 끝에 조금 올랐죠. 그래서 23년 8월 59.1이다가 23년 9월 이제 63.1로 조금 높아졌는데 이게 이제 80이 넘어가면 제 기준으로는 80이 넘어갔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더라.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63.1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매수 심리는 여기 빨간색의 매수 심리는 이걸 가지고 보기보다는 저는 이제 매수자 우위 지수를 보거든요. 매수자 우위 지수가 조금씩 이렇게 높아졌어요. 조금씩 이렇게 높아졌는데 이제 이게 46까지 높아졌어요. 이제 매수 심리는 40 이상이 되면 좋은 신호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46까지 높아졌다가 지금은 다시 41.4까지 조금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40이라는 수치는 40 이상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도 좀 애매한 결론을 내리는 거를 성격상 좋아하지는 않는데 현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특히 이번 가을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제 50년 만기 대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완전히 없앤 게 아니고 일부 축소를 시켰죠. 축소를 시켰다라는 거는 정부가 여전히 급상승을 바라지는 않는다. 그래서 서서한 상승을 바라는데 요때 이제 조금씩 상승폭이 커지는 게 보이니 이거에 맞게끔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 이제 가을장을 보고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선다면 이제 조금 더 규제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정부가 바라는 거는 급등과 급락을 바라지 않으니까 이제 만약에 요때부터 다시 이제 하락이라든지 보합이 오게 된다면 규제를 다시 또 조금 풀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내년 4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4월을 앞두고 4월에 가까워질 때 뭔가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조금 조치를 해놔야 나중에 이제 선거철에 맞춰서 꺼내들 카드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올 가을을 좀 잘 지켜봐야 된다. 특히 이제 10월 장이 저는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매물 동향을 살펴보면 이제 정점을 찍은 후 빠지고 있다가 다시 조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휴 기간이 끝나면서 12만 대까지 쌓였다가 11만 대로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을 때 내 집 마련이라면 어쩔 수 없이 뭐 급매물 이런 거를 선택하는 거를 말릴 수는 없겠지만 투자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이제 지금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올라서 이 과거장을 기억을 못 하는데
과거장을 이렇게 보면 2008년 8월 정점을 찍었고 이제 외환위기가 오면서 급락, 그리고 정부 부양책이 오면서 다시 상승하고 2009년 하반기 이후로는 이제 깊은 침체기가 있었거든요. 요때 그러면 가격이 왜 빠졌냐? 외환위기로 인한 거는 극복을 했고요. 요때 다시 전고점 가까이 오면서 전고점 가까이 이렇게 오면서 여전히 서울 집값이 비싸다라는 부담감. 왜냐하면 2006년부터 8년까지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비싸다라는 부담감. 그리고 2기 신도시 입주가 있었습니다. 동탄, 그 다음에 성남 판교지구. 그리고 지금은 여전히 또 전고점에 가까워진다면, 지금은 이제 지수상의 전고점에 가까워지지는 않았지만 몇몇 단지는 이제 전고점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고점이 또 다른다면 여전히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또 3기 신도시 입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부동산은 오늘 사서 내일 바로 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면 최소 2년에서 4년은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매도하는 시점에서 과연 내가 기대하는 수익을 볼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좀 물음표다. 저는 과연 이 불안한 장에서 투자를 해라 한다면 저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이 아니라 투자로 바라본다면 서울은 여전히 집을 사는데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그리고 전세가도 받쳐주지 않고 대출도 완만한 편이 아닙니다. 공급은 작기는 하지만 지금은 일부 수요가 붙으면서 상승 전환이 되었지만 또 이 수요가 너무 미비하다 그러면 이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